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오늘 ETF 할 결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강재용 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주식시장 흐름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상승을 시도했고 일본 증시, 나스닥, 다우지수, 중국만 좀 저조하고 전체적으로 좀 주식시장 움직임 한 주간 좋았는데요. 한 주 동안 ETF 자금 동향도 살펴볼게요. 먼저 시장 동향 알아볼까요? 네, 간략히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한 주간 이제 미국 3대 지수는 이제 지난주 초반에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인공지능 관련 테마의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면서 간밤에 있었던 또 FOMC에서 금리가 좀 동결되는 그런 기대감이 좀 강화되면서 지수는 좀 회복 마감을 했고요. 이번 주 5월 CPI도 발표가 됐고 또 어젯밤에 6월 FOMC도 이제 금리 동결했고 중국 쪽의 실물 지표가 이제 발표 중이거나 예정이 이번 주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좀 시장이 확인을 하려는 심리가 좀 강해질 것 같고요. 이제 FOMC 말씀 간단히 드리면 이제 지난밤에 있었죠. 그래서 금리 동결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좀 미미했고요. 6월 FOMC를 요약하자면은 크게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장일치와 점도표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금리 동결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은 사실상 시장에서는 예상을 좀 못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점도표 같은 경우는 향후에 금리를 2차례 정도 더 인상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사실 시장이 이 정도의 폭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장일치의 호재성 재료를 이 점도표가 좀 어느 정도 깎아내린 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에 따라서 간밤에 또 증시가 좀 보합권의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어떤 발언을 계속 내비치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를 좀 꾹꾹 누르려는 그런 액션을 좀 취할 것 같고요. 네. 그간 정해졌던 빅 이벤트였던 이제 6월 FOMC가 이제 큰 이변 없이 지나가면서 7월에 예정돼 있는 2분기 어닝 시즌 전에는 사실상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흔들 만한 그런 빅 이벤트는 예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여왔던 어떤 반도체나 인공지능 이런 테마가 당분간은 조금 더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종목 장세나 아니면 좀 업종별 테마 장세 이런 것들이 좀 연장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 쪽의 지표가 계속해서 부진하면서 중국 정부 차원의 금리 인하 같은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도 조금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증시가 생각보다 큰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향후에 이같이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부진할 경우에는 중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경기 부양 패키지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패키지가 나온다면 얼마나 큰 강도의 또 어느 섹터나 업종에 집중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실물 경제지표 발표 이번 주 앞두고 있고요. 미국 쪽의 CPI나 금리 발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점도표가 좀 매파적이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지난해 그렇게 고강도 긴축을 한 것에 비하면 이게 매파적인가 싶은 정도 수준 아닌가 싶어요. 네, 어느 정도 그쵸? 기대 심리를 좀 관리하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부양책에 대해서는 금리 정책, 이번 주에 금리 인하가 영래포 금리에서 금리 인하가 나왔고요. 그리고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도 낮추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향후에 대출 우대 금리 인하까지도 발표될 수 있겠다라는 점과 부양 패키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주식 ETF 동향 살펴볼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주 월요일 기준 종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동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최근에 좀 약세를 나타냈고요. 그에 따라서 통화 가치 반등이 기대되는 신흥국 주식형 ETF의 상승세가 좀 돋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지리아 주식이나 이스라엘 주식형 ETF가 한 주간 1위와 5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최근에 수소 연료 관련된 어떤 테마가 조금씩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수소 연료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운송하는 기업들의 주식으로 구성된 ETF가 한 주간 8.4%의 높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의 뒤를 이을 어떤 수소 연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발표가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좀 주가가 상승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참고하셔야 될 점은 이 ETF 자체의 성과만 놓고 보면 최근 6개월 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20%여서 그간 큰 낙폭에 따른 기술적인 단기 반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수소 연료에 대한 어떤 좀 움직임은 좀 경계심을 갖고 살펴볼 좀 필요가 있겠고요. 채권형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과 마찬가지로 달러화 약세의 영향에 신흥국 통화로 표시된 신흥국 채권 ETF들이 대거 상위권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주식이나 채권 모두 달러화 약세 추세가 성과를 전반적으로 좀 좌우한 그런 양상이었고요. 그리고 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또 커졌었던 영향에 있어서 위험자산 선호가 또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내에서도 조금은 리스키한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하이힐드 채권도 한 주간 1.2%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주식 ETF, 채권 ETF에서 확인이 되고요. 또 국가별로는 이스라엘과 나이지리아 ETF의 수익률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쪽에 채권과 주식 ETF 상승을 했고 수소 연료 관련 기업 주식 ETF에 대해서는 또 재료를 또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경계할 필요도 있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리츠 관련 ETF 동향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달러와 약세와 맞물려서 금리 동결 기대감에 한 주간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도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관련해서 이제 호재로 인식한 부동산 관련 ETF들은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증권화한 이제 모기지 증권에 투자하는 ETF가 좀 상위권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부동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한 주간 4.6%의 2위를 좀 차지를 했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중국 경기가 좀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커지면서 중국 당국도 이제 금리를 인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예금 금리도 인하를 했고, 말씀하셨던 7일물 영래포 단기 금리도 1년 만에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의 어떤 기조를 나타냈는데, 이에 따라서 부동산 쪽 섹터가 가장 먼저 반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4.6% 상승을 했고, 시장에서는 이제 조만간 오는 3분기 정도에 중국이 지준율까지 인하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시각이 있어서 중국 관련 자산들이 좀 가격의 반등을 좀 모색하는 그러한 좀 조짐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또 경계심을 갖고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부동산 리츠 관련 ETF는 금리에 민감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춰지고 있다는 점과 또 중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들 반영하면서 또 수익률이 좋게 나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맞습니다. 예, 글로벌 한 주간 ETF 자금 동향은 어땠나요? 네, 글로벌 ETF 자금 순유출 동향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16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자금이 이제 ETF 시장으로 들어왔고요. 직전 주에 거의 2배 가까운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큰 규모가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주로 주식형 ETF로 자금 유입이 좀 집중이 됐고요. 이 주식 중에서도 미국 소형주 ETF가 유입의 최상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서 이제 소형주로 어떤 이 증시의 온기가 좀 확산되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일본 주식에 투자한 ETF로도 순이익이 좀 강하게 보여서 최근에 증시 상승에 대한 또 추가 상승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일본 쪽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상승세가 그동안 강했던 기술주 아니면 유가 약세 때문에 에너지 업종 ETF 관련해서는 이 순유출을 좀 보였어서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에너지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네, 전주보다 글로벌 ETF 자금이 2배 정도 더 유입이 되고 있는 양상 한 주간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미국 내 소형주에 대한 자금 유입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ETF 자금 순유입 탑5, 순유출 탑5 알아볼까요? 네, 일단 가장 많이 돈이 들어온 ETF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중소형주 2,000개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네. 이 ETF로의 순유입이 가장 컸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시총 비중대로 투자하는 이제 ETF가 최근에 기술주 비중이 너무 커져서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조금은 기술주 비중이 작은 종목별로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이제 S&P 500 지수 ETF가 있는데 이 ETF가 순유입 2위를 좀 차지를 했고요. 확인해 보면 이제 그간 급등에 따른 어떤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시장이 좀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IT나 기술 업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그런 ETF의 순유입이 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종목별 동일하게 들어가는 이 ETF의 IT 업종 비중은 대략 14%인데 일반적인 시총 비중대로 투자하는 ETF 경우 이제 IT 비중이 28%로 거의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IT 비중이 조금은 적은 편이 좀 시장에서 투자 매력을 좀 더 높였던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과열됐다, 많이 올랐다 이런 인식이겠죠? 네, 뭐 차익 실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네,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동일 비중 투자가 조금 더 눈에 네. 띄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순유출 보기 전에 간밤에도 엔비디아가 올랐어요. 저희 네. 방송 시작 전에 말씀드렸더니 부장님이 뭐 갈 게 없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래도 ETF 자금 동향을 보면 중소형 주로 낙수 효과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 2차 전지가 뭐 에코프로 같이 대형주에서 최근에 소부장 관련 기업들로도 계속 자금이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같은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어떤 테마가 강하면 그 테마에 좀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밸류체인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로 온기가 좀 확산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FOMC도 끝났고 해서 급격한 차익 실현이나 어떤 현금 비중을 늘리려는 수요보다는 조금 관망하려는 수요가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가이던스를 워낙 높게 잡았기 때문에 7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그걸 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는 심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 급등을 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들고 있는 분들은 또 매도하기도 애매한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보유자가 팔아야 주가가 떨어지는데 사실상 지금은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기 때문에 매도세보다는 좀 이제 홀딩하려는 그런 심리에서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고 이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그렇고요. 그리고 낙수 효과는 사실 좀 더 강화되려면 경기에 대한 그런 인식도 좀 더 개선 쪽으로 향해 가고 베팅이 일어나야 될 텐데 한번 자금의 동향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ETF 자금 순유출 탑5는 어떤 쪽일까요? 네, 순유출 가장 많았던 ETF는 이제 미국 상장 기업들 중에서 ESG 점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ETF에서 자금 유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별한 뭐 호황제는 없었는데 이제 그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좀 보이고요. 다소 특이한 점은 최근에 미국 대형 은행인 JP모건에서 최근에 이 ESG ETF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렸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ESG 투자에 대한 여전한 시장의 관심을 좀 저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ETF의 순유출은 그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을 좀 보여지고요. 그 외에는 나스닥과 이제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가 또 순유출 상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그간 상승에 따른 좀 포지션 정리 차원의 매물이 좀 출회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주간 이제 살펴보면 주식 쪽의 자금 유출입세가 가장 강했고요. 채권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잠잠한 모습을 좀 보였고 빅테크 위주의 증시 상승세가 이제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서 시총 크기별로 대형주에서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로 좀 순환매 일어나면서 중소형주 성장 현상 또 지속적으로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종이 좀 작은 S&P 500 지수에 또 순입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IT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양극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갖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밸류에이션에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장의 움직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상장 주식형 ETF도 살펴보겠습니다. 성과 탑5, 성과 바텀5 어떤 쪽일까요? 네, 한 주간 이제 가장 강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 상장 ETF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 상승 흐름이 좀 강해지면서 또 이런 뉴스가 호재로 작용을 해서 2차 전지 소부장 ETF가 또 한 주간 9.71%의 가장 높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팔라디움 가격이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팔라디움 인버스 ETF가 그에 따라서 8.5% 상승을 했습니다. 팔라디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고가의 액세서리나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의 촉매제로 원료로 쓰이는데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지연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커지면서 결국은 뭐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지만 팔라디움도 그 수요 감소 우려까지 좀 이어지면서 가격 약세가 좀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또 테슬라 주가 상승이 지속을 하면서 테슬라와 관련된 또 밸류체인 기업들을 투자하는 ETF가 한 주간 8.2%의 높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성과 하위 5개 살펴보면
역시 또 팔라듐 가격 약세가 있었기 때문에 팔라듐 선물에 투자하는 ETF가 낙폭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 관련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관련 ETF가 성과 하위권을 거의 전부 차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최근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어떤 강력한 경기 부양 패키지 발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여전히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서 조금은 좀 경계심을 갖고 중국 쪽은 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내 상장 주식형 ETF 가운데서 지지난 주였나요? 몇 주 전에 그 밸류체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 성과 좋은 거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수급별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 수급과 은행 연기금 수급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먼저 국내 상장 ETF의 개인 수급부터 알아볼까요? 네, 한 주간 개인 순매수 살펴보면 이제 직전주와 같이 지수가 올라옴에 따라서 조정을 좀 기대하고 인버스 ETF의 강력한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2,600억 원 가량의 대규모 순매수를 보였는데, 하지만 이런 순매수에도 최근에 지수가 좀 계속 상승을 하면서 개인들의 이 같은 인버스 포지션에서 다소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중국 전기차 관련 ETF로도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고, 또 2차 전지 소부장 ETF는 여전히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순유입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개인들 순매도 상위 5개 살펴보면 또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성향의 레버리지 ETF에서 총 520억 원 정도 순매도가 관찰이 되었고요. 뒤이어서 2차 전지 관련 ETF도 대형주로 구성된 ETF에서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어서 소부장, 2차 전지 소부장 같은 중소형주는 순유입, 또 2차 전지 대형주는 순유출, 이렇게 또 좀 순환매 모습이 국내 증시에서도 ETF에서 좀 확인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기관 중에서 은행 살펴보면 이제 반도체와 헬스케어 업종의 순매수를 좀 보이면서 이 두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IT, 인공지능, 로봇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 이후에 하반기에 조금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섹터로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행에서도 어떤 헬스케어에 대한 좀, 순유입을 좀 나타낸 것 같고요. 그 다음 기관은 이제 보험 업종을 좀 가져와 봤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 ETF를 대거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니케이 지수 ETF에 투자를 했는데, 또 환해지형에 투자를 해서 엔화 약세를 어느 정도 좀 방어하는 그러한 차원의 전략을 좀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매매 동향 살펴보면 개인들은 이제 지수 조정을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버스를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수가 반대로 상승을 하면서 손실폭이 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파생형 ETF 같은 경우는 추종 지수의 일간 변동률의 2배만 추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의 어떤 해증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내가 기대한 수익률을 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폭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생형 ETF를 투자하실 때는 굉장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의 하락에 베팅하는 ETF 같은 경우는 단기로 해야 된다라는 점은, 또 해칭을 하는 방안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은 결국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전략도 같이 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자, 투자를 결심해 볼 ETF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일까요? 네, 제가 이제 출연을 하면서 계속 뭐 특정 업종이나 아니면 테마, 뭐 종목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오늘은 이제 테마형 ETF에 투자를 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요인들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정 테마는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어떤 경제나 사회 트렌드가 변화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저희가 보통은 이제 테마형 ETF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모든 테마형 ETF가 다 굉장히 높은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테마형 ETF를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3가지 이유를 배경을 좀 가져와 봤고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특정 테마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실 땐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근거로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ETF나 주식을 투자하려고 할 때는 이제 차트를 보고 굉장히 좀 그동안 좋았던 어떤 차트에 안정감을 갖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의 좋은 성과에 근거를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주된 투자 테마가 될 만한 어떤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해당 ETF가 그 테마에 적합한 종목들을 편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이제 미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 증시 상장된 테마형 ETF들 대부분이 아직은 운용 기간이 좀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과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경우가 있어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좀 좋을 테마인지 아닌지는 좀 판단하기에는 성과만 봤을 때는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실 테마형 ETF는 이제 주로 특정 테마에 대한 관심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 출시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점에 출시가 돼서 투자를 하면 네. 이제 하락을 해서 우리 흔히 표현하는 이제 물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이러한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펀드 조사 기관인 모닝스타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난 10년간 미국의 어떤 상장된 테마형 펀드 가운데서 60%가 많이 다 사라졌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큼 반짝하다가 사라질 수 있는 상품들이 절반 이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과거 성과가 아니라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고려 요인으로는 이제 테마의 폭을 좀 넓히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테마 같은 경우는 뭐 특정 경제의 어떤 여건이나 정부 제도의 변화, 아니면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없어지고 생기기를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의 어떤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서 너무 그 테마가 초기 단계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특화된 좀 좁은 범위의 투자 아이디어에 집중을 하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금방 사라지기도 쉬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테마의 커버리지를 좀 넓혀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배터리,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으면 그 2차 전지 안에 있는 어떤 소재 기업의 테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전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체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서 투자를 하시는 게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이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개인분들이 투자를 이제 하실 땐 테마형 ETF를 이제 비중을 제일 높게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성 투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떤 핵심 투자가 있고 그 핵심 투자 주변에서 전반적인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연과 같은 위성 투자라고 하는데, 네. 이 테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위성 투자의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200이나 S&P 500 ETF를 핵심 이제 투자를 하고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어떤 초과 성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테마형 ETF를 뭐 그것보다 조금 적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는 추가 수익의 창출용 수단으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어떤 특정 테마가 뜬다 아니면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다 그 테마나 업종에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게 만약에 방향성이 맞으면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테마형 ETF는 반드시 본인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떤 좀 적은 비중으로 좀 그 초과 성과 달성을 위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마형 ETF는 이제 특정 아이디어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수형 ETF나 아니면 좀 더 좀 브로드한 어떤 업종보다는 리스크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분산하지 않으면 변동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이후에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마형 ETF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 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에 ETF 시간을 넣은 건 특별한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ETF 그 관련한 리포트를 볼 때마다 정말 그 시대의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게 ETF 시장 동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ETF 투자라는 것이 사실 테마 ETF 투자가 굉장히 그 ETF에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ETF라는 것은 분산 투자라는 점과 그리고 그 테마에 투자를 할 때 광범위한
어떤 집중적인 투자보다는 위성적인 투자, 위성 투자가 어울리는 분야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버스 네. ETF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해지 수단일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증시가 떨어질 것 같아서 본인의 자금을 전부 다 인버스에 넣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베팅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위성 전략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또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테마 ETF 투자는 과거를 보면서 할 게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윤 그 대표라는 그 슈퍼개미 분도 과거에 있었던 거는 성장주가 아니다. 절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성장주다라는 점을 강조해 준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맞습니다. 내용도 좀 결부되는 공감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네. 고맙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